80년대 일본은 자체적으로 미국을 뛰어넘는 최강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인 여론 역시 미국을 뛰어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일본 시장은 그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부흥기를 이끌게 된 주요 산업은 바로 전자기기였습니다. 일명 가전왕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은 소니의 워크맨과 같은 혁신 상품을 계속해서 발명했고, 동시에 도시바와 파나소닉과 같은 관련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때문에 당시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 필수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30년 만에 일본의 전자산업은 몰락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글쓴이의 주장처럼 일본은 최고로 알려진 것에만 집중하며 그 자리에 안주했고, 한국은 최고가 될 때까지 발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노력하며 연구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전 세계를 일본이 주름잡고 있던 전자기기 관련 시장을 이제는 한국이 쟁취했다는 외국인의 주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자신들의 상품을 제일 먼저 출시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인들의 안목 역시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품이 잘 팔리거나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나머지 나라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나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한국인들로 인해서 일본이 아닌 한국이 전자기기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물론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분석한 전자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은 이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복잡한 언어 구조를 가진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점과, 완전한 합의 없이는 급진적인 변화를 가질 수 없는 일본의 기업 문화 역시 중요한 이유로 뽑았습니다.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외부 시장에 잘 적응하고 끊임없이 창의력을 요구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한국인들이 있기에 일본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외국인의 분석거리였습니다. 한국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들도 전자산업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우수한 위치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관련 산업은 일본과 비교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1, 2위의 자리를 다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벌어진 한국과 일본의 변화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심각한 리더십과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최고 경영진들은 무능할 뿐만 아니라 태만합니다. 소니가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설립자이자 회장인 모리타 아키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전이 있었고 회사가 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었죠. 하지만 그가 은퇴하고 사망한 이후 모든 광택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재료공학처럼 비교적 덜 역동적인 사업 영역에서 일본은 여전히 괜찮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전이나 소프트웨어 등 매우 역동적인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 관리 능력 부족은 일본 기업들에게 치명적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한다. 일본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최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더욱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누구는 이걸 단점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한국인들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족을 모르고 더욱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인데, 일본인들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는 한국인들의 노력과 끈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한다. 생각해보니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상품 중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한 상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만 해도 이미 우리 집 가전의 70% 이상은 한국 제품으로 채워져 있어. 디지털 혁명 이전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한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적회로, 데이터 압축 기술 등 새로운 변화를 한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초창기 이 결정 하나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품질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국인은 이러한 요구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품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명이라도 변화에 찬성하지 않으면 급격한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과거 유산에 얽매이지 않죠. 일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과거의 유산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만 노렸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강대국의 상황을 최대한 흡수하고 모방하며 고품질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의력이 뛰어난 한국인들이 있고 이것이 전자산업 발전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이유이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기술 개발이나 노동력 말고도 매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빠르게 움직이는 외부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 기업에 비해 갈라파고스 섬처럼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술력 차이는 이미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벌어졌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비교할 수 있다. 한국의 갤럭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했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켜줬다. 갤럭시는 지금 애플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할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된 상태다. 스마트폰 말고도 TV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시장 역시 한국의 삼성과 LG가 모두 장악해버렸다. 과거 일본은 미국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만에 빠져버렸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아마도 일본은 한국의 좋은 기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본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앞서 나가고 발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한국 국민들 전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볼 수 없던 미래가 한국에는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지. 아무래도 전자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얼마나 그것을 가꾸고 개발하고 또 어떻게 써먹을지 쉼없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일본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했던 거다. 반면 한국은 그것에 몰두한 결과가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했다. 심지어 최고가 됐다 하더라도 더 높은 곳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게 바로 한국 국민들이 아닐까 싶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적응에 능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갈망한다. 거기에 대해 한국의 기업은 절대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100점을 받고 싶어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99점을 준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일본을 추월한 한국의 전자산업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